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이유 없이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았거든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 현상이 물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만성 탈수가 매우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급성 탈수는 운동이나 더위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요. 만성 탈수는 서서히,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은 이런 만성 탈수의 위험성과 올바른 수분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위험한 습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와 녹차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마신 만큼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커피 한 잔 마시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술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습관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욱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알코올 1g당 10ml의 추가 수분 손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주 한 병이면 약 200ml의 추가 탈수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당분이 많은 음료수로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콜라, 사이다, 이온 음료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음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분 1g을 처리하는데 물 4ml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콜라 한 캔에 설탕 35g이 들어있으니 140ml의 추가 수분이 필요한 셈이죠. 네 번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갈증 인지 능력이 3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 8잔 법칙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필요한 수분량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몸무게,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실제 환자 사례. 제가 찾아본 의료진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녹차 한 잔, 저녁에는 맥주 한 잔이 일상이었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이런 생활을 지속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액 검사에서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비중이 1.025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정상은 1.020 이하입니다. 피부 탄력도 검사에서는 2초 이상 소요됐습니다. 정상인은 1초 이내에 회복됩니다. 김 씨는 만성 변비와 함께 하루 3번 이하의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상인은 하루 4-7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두 번째는 70세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당뇨가 있어서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셨습니다. 갈증이 나면 콜라나 사이다로 해결했죠. 순수한 물은 맛이 없다며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박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은 5.7% 이하입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1.4로 상승했습니다. 정상 상한선인 1.2를 넘어선 것이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검출됐고 색깔도 진한 황색을 띠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렸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만성 탈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필요 수분량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와 같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칼로리당 1ml의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0대 여성 평균 필요 칼로리는 1800칼로리입니다. 남성은 2200칼로리 정도죠. 그러니 여성은 1800ml, 남성은 2200ml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식에서도 수분을 섭취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음식에서 약 50%의 수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순수한 물을 1리터 전후로 마시면 됩니다. 컵으로 치면 하루 4-5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맑거나 옅은 노란색이면 정상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을 띈다면 탈수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은 이유는 체온과 비슷해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한 컵 이하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 운동할 때 수분 섭취법입니다. 운동 2시간 전에 물 500ml를 마시세요. 운동 중에는 15-20분마다 150-200ml씩 마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빠진 체중의 150%만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1kg 빠졌다면 1.5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약 복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침으로만 삼키면 식도에 약이 붙어서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 소염진통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 한 컵 이상과 함께 드시고 30분 이상 눕지 마세요. 순수한 물 외에도 좋은 수분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차류입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메밀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수분 보충에 엑설런트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보리차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 탄산수입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탄산수는 괜찮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금씩 마셔보세요. 세 번째, 허브차입니다. 카모마일, 루이보스, 페퍼민트 등은 카페인이 없습니다. 저녁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상추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오이도 95%가 수분이죠. 이런 식품들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심부전 환자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과도한 수분은 부담이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장질환 환자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간경화 환자입니다. 복수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수분 섭취의 위험성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뇌부종을 일으켜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1리터가 한계입니다. 한 번에 1리터 이상 마시지 마세요. 이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기초 습관 만들기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부터 시작하세요. 침대 옆에 물컵을 준비해 두면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 체크하는 습관도 만드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주 수분량 늘리기입니다.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추가하세요. 하루 3번, 식사 전마다 실천해 보세요. 커피나 녹차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을 더 마시세요. 카페인의 이뇨 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 수분 공급원 다양화입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물 대신 이런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수박, 참외, 토마토 등을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주 완전한 습관화입니다. 물병이나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외출할 때도 수분 섭취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간단히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수분 섭취 향상을 위한 추가 팁.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이나 라임을 활용하세요.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민트 잎을 넣으면 상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이 슬라이스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타이머를 활용해 보세요. 이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서 물 마시기를 상기시키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물 마시기 친구를 만드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의 건강상 이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져오는 건강상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광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암협회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방광암 위험을 4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서 발암 물질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로 결석 예방입니다. 한국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2.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면 요로 결석 재발률이 60% 감소합니다. 소변이 희석되면서 결석 형성이 억제되는 것이죠. 세 번째,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면 탄력이 좋아지고 주름이 줄어듭니다.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는 4주간 충분한 수분 섭취 후 피부 수분량이 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변비 개선 효과입니다. 대변의 70%는 수분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에서는 식전물 섭취가 체중 감소에 12%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뇌의 75%는 수분입니다. 2%만 탈수되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영국 이스트 런던 대학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인지 기능을 14%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및 실천 의지 다지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급성 탈수보다 만성 탈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커피, 술, 당분 음료는 수분 보충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죠. 하루 필요 수분량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 1리터 전후면 충분합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물 마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탄산수도 좋은 수분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신부전, 신장질환, 간경화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방광암 예방, 요로 결석 예방, 피부 건강, 변비 개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침대 옆에 물컵을 준비하고 기상하자마자 한 컵 드시는 것부터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으로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